예, 여러분 재밌게 보셨어요? 오늘 아침자에 조선일보에 보면 심야버스, 콜버스를 규제 완화를 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규제 완화가 아니었다 하는 고발 기사가 났습니다. 근데 그 고발 기사 나고 나서 국토부에서 해명 자료가 바로 나왔는데 그는 언론이 잘못 이해하고 쓴 거다. 내용인즉슨 콜버스 앱을 만들어서 누구라도 콜버스 앱을 만들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약간 헷갈리는 요지의 자료를 냈어요.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참 웃기는 겁니다. 콜버스의 면허를 새로 내주는데 기존 버스업자에게만 내주는 것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콜버스를 하겠다고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그 콜버스의 애플리케이션만 니는 팔고 실제로 움직이는 버스는 버스업자 기존의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준다.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 면허를 가진 업자들이 안 하면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콜버스를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그것을 전세버스와 연결해서 이렇게 운행을 하도록 하는 그 자체는 부정돼 버린 겁니다. 말은 교묘하게 대통령에게나마 규제 완화했다고 보고를 했을 텐데 그 규제 완화가 아니에요. 기존 업자들에게 이권을 연장해 준 겁니다. 그 관련돼서 내일 아침자 한국경제신문 사설에 저와 오형규 논술위원이 의논을 쭉 해서 관련 사설을 하나 쓴 것을 오늘 정규제 칼럼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제가 지금 한국경제신문 사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사설에서 하는 얘기와 정규제 뉴스에서 하는 얘기는 조금 다릅니다. 뭐 주제는 다를 수가 없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표현은 정규제 뉴스는 그래도 좀 편하게 제가 일상용으로 막 하죠. 그래서 때로는 조금 거친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사설은 또 이제 제가 조직에 속한 사람으로서 쓰는 사설이므로 아무래도 이제 그 신문 언어가 갖는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저로서는 약간 이중의 기준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사설인데요.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새삼 확인했다. 관료와 업자들 간의 강고한 카르텔이 어떻게 규제의 철옹성을 쌓고 있는지가 최근 이슈가 된 심야 콜버스가 이런 규제 생태계의 구조를 잘 보여준다. 국토교통부가 호기롭게 오는 4월부터 콜버스를 허용하는 듯 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규제개혁이 아닌 새로운 규제 진입 규제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안은 기존 택시 버스 사업자에게만 콜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튼 것이다. 규제를 푸는 척하면서 안전을 명분으로 신규 진입을 틀어막은 것이다. 이 안전을 명분으로 하는 것은 이런 명분이었다고 해요. 그 기존의 버스업자에게 허용을 안 해주고 아무나 하게 하면 낮에 어디 뭐 전세버스 이런 거 하고 밤에 와서 또 하면은 피곤해지지 않냐. 그러므로 교통사고가 난다. 참 걱정해 줄 게 따로 있죠. 큰 거 전세버스를 누군가가 야간에 소액을 내고 밤에 낮에는 자고 밤에 운전할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어떻든 위험하다 뭐 안전을 이유로 신규 진입을 틀어막은 것. 국토부는 승객 호출 애플리케이션 콜버스 앱은 누구나 가능하므로 진입 규제가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이는 콜버스 앱은 되고 콜버스는 안 된다는 해괴한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대통령이 규제를 모두 물에 빠뜨려 살릴 것만 살리라는 며칠 전의 지시는 이처럼 현장에서 완전히 무시되었다. 콜버스는 심야 시간에 승객은 넘치는데 택시가 턱없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밤 12시, 새벽 1시에 서울 시내엔 택시가 5,300대가 부족하다고 한다. 심야의 택시 골라 태우기, 승차 거부가 만연하는 이유다. 하지만 국토부는 기존업자들이 만들어낸 서비스 공백을 반드시 기존업자를 통해서만 메우라고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기존업자들의 이권보호는 물론이고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을 막을 수 있는 칼자루까지 쥐어준 것이다. 택시, 버스 사업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다 자기 손님이 되는데 굳이 돈 들여가며 콜버스 사업에 나설지도 의문이다. 여기서 소비자 편익은 아예 고려 대상도 아니다. 규제는 이렇게 생산되고 작동하고 있다. 업종별 이권단체를 통해 어떻게든 신규 진입을 막으려는 기존업자들과 이들을 봐주거나 집단 반발이 두려운 관료들은 합작으로 규제 생태계를 만들어낸다. 면허, 허가, 인정이 존재하는 모든 분야에서 허가, 신고, 등록을 해야 하는 모든 분야에서 규제의 철옹성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죠. 업자는 업자대로, 지역은 지역대로 진입규제의 칸막이를 높여간다. 이런 환경에서 새로운 경쟁이나 혁신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푸드트럭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를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다. 소위 잘 들어보십시오. 동반성장, 상생, 갑을 관계 정상화 등 경제민주화 꼬리표를 단 정책들마다 덩어리 규제로 둔갑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나같이 기존업자들에게 비토권을 주어 이권을 보장하는 구조를 가진 규제들이다. 관료들은 예산과 규제 권력으로 이를 뒷받침해준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가 지방에 점포를 내려면 상생협력이라는 명목으로 지역 생산품을 사주고 지역 도매상을 거쳐야만 한다. 백화점도 지방도시에 점포를 내리면 비용이 많이 드는 별도 법인을 지여방에 세우라는 압력에 시달린다. 오죽하면 OECD가 한국의 소매유통 분야 규제를 완화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을 권고할 정도다. 설상가상 지자체들은 기존업자들의 도장을 받아와야만 인가해준다. 일자리보다 기존업자들이 반발을 무마하고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다. 싸구려 정치는 이런 이권을 구조화한다. 싸구려 민주주의에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포위되는 꼴이다. 이런 강고한 밀착관계는 지역구의원이나 지방의회의 정치 프로세스로 더욱 강화된다. 기존업자들은 특권과 진입규제로, 관료들은 퇴직 후 정관 예우로, 정치인들은 선거의 표로 각자 이득을 누리며 공생하는 구조다. 이런 배타적 공생관계는 지방자치제 20여 년의 그늘이기도 하다. 유감스럽게도 중세 동업자조합인 길드와 조선시대 금난정권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화려하게 부활한 꼴이다. 시장을 잘게 쪼개 동업자들끼리 기득권화할수록 경제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고 혁신은 차단된다. 이권단체의 배타적 기득권과 관료들의 규제 권력이 밀착하는 한 규제개혁은 공연불이 되고 만다. 콜버스 소동이 일깨워주는 교훈이다.
이 길드와 금난 정권에 대해서는 아까 대형마트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제가 롯데마트가 그 전주였던가요? 어떤 지역에 들어가는데 이제 시에서 아예 롯데마트에다가 지역 상공인들하고 협의를 해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허가를 안 내주니까. 그 말하자면 지역 상공인들을 만나서 도장을 찍어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롯데마트에서는 다니면서 이제 구멍구멍 골목 상권에 가서 뭐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뭐 선물을 주는지 뭐 하여튼 도장을 받아옵니다. 근데 시청에 모여서 지역 상공인들과 회의를 해요. 그럼 이제 지역 상공인들이 이런 조건, 요구 조건들을 다 내겁니다. 다 내걸면 마치 무슨 악덕업자가 우리한테 와서 영업을 해주는데 네 돈 많이 벌어갈 거니까 우리한테 세금을 내라는 식으로 온갖 조건을 붙여요. 그 조건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롯데마트 보아하니 당신들이 컴퓨터로 물건 상품 관리를 잘한다는데 그것을 우리에게도 보급해달라. 상품 진열 노하우도 우리에게 내놔라. 말하자면 경영에 관한 노하우를 다 내놔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 지역에 따라서는 아예 우리 가게에도 깔아달라. 공짜로.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참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시 또는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물건이 있으면 다른 지역이나 또는 외국 물건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 같은 물건이라면 무조건 우리 지역에서 시나 도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먼저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상품들 간에 경쟁하고 도해지에서 또는 대처해서 또는 전국적으로 생산되는 망을 타고 들어오거나 또는 국제적으로 싼 물건들이 그게 진열되어서 팔리거나 이런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 물건을 사라. 팔아라.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특히 주류, 술 있잖아요. 술은 우리 지역 도매상을 통해서만 사넣어라. 이렇게. 되게 주류 도매상들이 옛날에는 조폭들이 했죠. 지금은 선량한 분들도 많이 합니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 대형마트 하나 들어온다 하면 온 데서 붙어서 갈갈이 찢어버리죠. 지금 그 평택 이런 데 삼성 반도체 공장 이런 게 공사가 1년 이상 지연되면서 안 됩니다. 그것도 이제 온갖 것을 다 요구하는 것이죠. 와서 일자리 만들어주면 고맙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다. 야 1조 5조 이렇게 투자한다. 야 니 5조나 투자하지. 돈 좀 있는 모양이지. 그 순간부터 이제 뜯어먹으려고 온 지자체 국회의원들과 지자체들이 총동원되어서 달라붙어서 뭔가를 뜯어먹으려고 이제 그러는 거죠. 말하자면 참 이런 표현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거지근성이 아예 그냥 몸에 절어 있습니다. 절어 있습니다. 뜯어먹자. 최근에는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에게도 동네 발전 기금을 내놔라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도시에서 누가 온다, 누가 타 지역에서 온다, 그 봉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와서 공장 지어준다. 이 봉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 고맙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땅도 공짜로 주고 다른 나라처럼 교육도 공짜로 시키고 해서 우리가 삼성전자 공장을 유치하자가 아니고 들어온다. 뜯어먹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지금 이런 콜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업자들이 그 중세 길드 조직 비슷한 거죠. 중세 길드 조직이 딱 짜고 있어가지고 외지에서 도시에서 만들어진 값도 싸고 질도 좋은 물건이 들어오면 길드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 들어오게 막는 겁니다.
금난정권이라도 이런 겁니다. 금난정권. 조선시대는 이 사대문 안에는 전부 정부가 이 특허 가게들로 운영했거든요. 유기전이다, 파리전이다, 뭐 그러면 뭐 지필묵을 판다, 또는 뭐 비단을 판다, 명주를 판다 하게 되면 이제 6가지 종목 정해가지고 이제 그 6가지만 팔게 하는 겁니다. 또 젖어 있는 거는 뭐 공중위생상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사대문 안에는 못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한국경제신문 앞에 중림동의 수산시장, 청과물시장, 그 청과물시장이 가락동으로 갔고 그 수산시장이 지금 노량진으로 갔는데 노량진이 요즘 정개축에서 새로 시장을 하는 리뉴얼 하는 문제를 아주 상인들하고 시하고 시끄럽죠. 근데 원래 그 이제 한국경제신문 앞에 이제 두 개가 수산시장과 농산물 시장이 같이 있다가 그 농산물 시장이 가락동으로 갔고 수산물 시장이 노량진으로 간 겁니다. 원래가. 그게 이제 서소문 바뀌잖아요. 근데 서소문 안에 이제 마른 것만 팔았거든요. 이제 종이 이런 거. 물기가 없는 거. 근데 그것을 이제 독점을 준 겁니다. 몇몇 상인을 정해서 그 상인 조합을 만들어서 그 정부는 이제 그 조합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뇌물도 받고. 그럼 누구라도 가서 그러면 난전을 만들 수 있느냐? 그 난전을 만들면 이제 그 금난정권을 가진 상인조합에서 가서 몽둥이로 다 때려 부수고 그 새로 들어온 상인들을 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판 열었다 그러면 뭐 가서 몽둥이로 내려치고 그래서 이제 독점 이익을 국가에서 그 상인들에게 독점 이익을 보장을 하고 그 상인들은 그 독점 이익을 먹기 위해서 새로운 물건을 누가 들어와서 산다든지 새로운 어떤 디스플레이를 해서 가게를 판다든지 이러면 가서 때려 부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혁신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500년 동안 그거 그대로 하다 다 털어먹고 망하는 거죠. 그 혁신이 안 일어납니다. 기존 상인들하고 국가가 딱 결탁이 되어서 짜고 이제 뇌물 주고 경쟁자 못 만들고 이게 지금 경제민주화의 본질입니다. 경제민주화다 동반성장이다 하는 것의 본질이 지금 그런 겁니다. 새로운 경쟁자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콜버스 이거 규제가 딱 그런 거죠. 콜버스 대통령이 막까지 관심을 보이니까 오케이 콜버스 앱은 네가 만들어라. 그런데 콜버스 운영하는 거는 기존 업자만 한다. 이렇게 지금 국토부가 만들어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이 나라 경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 경쟁과 혁신이 못 일어나는 겁니다. 시장 경쟁과 혁신이 못 일어나는 겁니다. 그저 금난정권이나 유기전 시대 또는 길드 체제가 지금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경제구조 속에. 그 경제가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내일 사설을 좀 정리해서 써봤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대는 그렇게 해서 별로 변하지 않는 것 같다. 참 인간의 그 리스는 사고는 옛날에 지금이나 그 길드도 그렇게 저항을 했거든요. 금난정권도 그렇게 저항을 했고 일본에 의해서 근대적인 유통 시스템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 고루하게 하다가 박제가이가 그 조선을 묘사한 걸 보세요. 조선에 물건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고루한 장사를 하다가 조선 경제 전부가 망해먹었듯이 지금 이제 또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자는. 그게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을 달고 동반성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